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석입니다. 2시 43분 54초 지나가고 있고요. 자, 이제 종목 얘기 나눠봐야 될 시간이죠.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이 2부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 매수포착 타이밍 저희가 어떤 지점인지 바로 전화 연결을 해서 종목 이야기 들어보는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큰 지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코스피 현재 2448.07포인트입니다. 1.99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0.08% 하락, 말 그대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잠시 뒤에 체크해드리고 일별 동향부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449포인트부터 2444포인트까지 위아래로 많이 요동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5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고요. 현재 포인트도 오늘 이제 장중 고가 부근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보합권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991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개인은 756억 원 삽니다. 그리고 기관은 1225억 원 사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강보합권입니다. 677.53포인트, 0.93포인트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별 흐름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 679.28포인트 그리고 그보다 조금 전에는 676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77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게임주가 좀 많이 내리면서 시총 상위에 있는 게임주들 내리고 그리고 보톡스 관련주들은 내립니다. 하지만 IT 관련주들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전 시간 소폭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을 했네요. 지금 3억 원에 불과하지만 외국인은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162억 원 팝니다. 개인은 213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집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볼 텐데요. 원달러 환율 1115원 10전에 거래가 됩니다. 3원 10전 지금 빠지고 있고요. 원화가 지속적인 강세가 나타나면서 어느새 111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150원 하던 환율이 1115원대까지 내려온 건 불과 3주 만에 내려온 겁니다. 자,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1위는 오뚜기입니다. 통신주, SK하이닉스, 카카오, 게임빌까지 올라와 있는데 오뚜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 어제부터 연일 실시간 검색어 올라오고 있고요. 장 초반에 15% 가까운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현재도 80만원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견기업 유일하게 청와대 초청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도 한 7%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27일부터 28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과의 기업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직접 오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대안상의를 통해서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재계 서열에서 좀 떨어지긴 하는데 중견기업 가운데선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고 그동안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리고 상속세를 가장 모범적으로 내고 증여세를 모범적으로 내는 등 꼽힐 만한 사례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초청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뚜기 관련 주가도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통신주입니다. 통신주 그동안의 정부의 통신비 인하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통신비 인하를 통해서 가계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통령 공약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쉽게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하 강행이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면서 4차 산업혁명까지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각각 보시다시피 2.4%부터 1.5%까지 통신주들 3사 모두 상승 흐름들 빨간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총 2위 종목 SK하이닉스 오늘도 상승하면서 73,000원 부근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먼저 신호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큰 영업이익의 비율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2조 9,769억 원에 무려 달하는 수치고요. 컨센서스는 이 정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아마 발표로 예정이 돼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출범 이틀 3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27일 출범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1만 원대까지 돌파를 했고 10만 9천 원 현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킬러 콘텐츠는 해외은행 송금 수수료입니다. 해외은행으로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워낙에 비쌌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10분의 1 수준, 10% 수준으로 낮춰준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카카오가 오늘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빌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수도 좋지 않고요. 게임 관련주도 어려운데 영업이익 적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억 원 정도의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면서 게임빌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인기 검색 종목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흐르고 있는데요. 모토닉, STX중공업, 한미반도체, 제이콘텐트리, 현대시멘트 비교적 중소형주들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모토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토닉은 LPG 관련 장비를 만드는 자동차 관련 업체입니다. 5인승 이하의 RV 차량도 LPG 허용 전망이고요. LPG를 이용한 LPG 가스를 이용한 차량들에 대한 규제를 많이 완화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현실화가 가까워졌다 얘기가 나오면서 모토닉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50원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는 한 7, 8%까지 급등을 하면서 1,8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중공업이고요. 매각 절차 개시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면 재료가 소진되는 것이겠죠. 매각 절차 개시가 되자마자 장중 흐름은 1,100원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10,000원이 오늘 꺾이기도 한 모습입니다. 한미반도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신장 기대감이 나왔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장비 수주 소식도 나왔습니다. 미국 스카이웍스에 71억 원 규모의 장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한 7% 가까운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한미반도체 상황입니다. 제이콘텐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 오늘 3%, 4%대 장중에는 5, 6% 급등까지 오늘 나오면서 44,36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호실적입니다. 여러 가지 실적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JTBC의 드라마 같은 경우에 직접재산권이 강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익의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호실적 강세를 보입니다. 마지막은 현대시멘트입니다. 현대시멘트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가 갔습니다. 그런데 사는 보유 지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고요. 현재는 장중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400원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5%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는 현대시멘트입니다. 2시 51분 32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오늘 저녁 일정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기환 부장의 5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휴원스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재 바이오 의약품, 제약, 필러를 중심으로 한 어떤 상승세, 그리고 치과 치료에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 이렇게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양분화되어 있는 이런 양상이고요. 특히 이제 휴원스 같은 경우는 주식 분할을 글로벌하고 이제 생산과 판매를 별도로 한 휴원스 글로벌과 휴원스 이렇게 나눠진 상태입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휴원스인데, 우리가 이제 전문 생산 업체인 휴원스의 어떤 강점이 무엇이 있겠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겠지만 전문 의약품을 주로 이제 생산을 하고, 그리고 건강식품 관련된 어떤 헬스 관련된 어떤 상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필러가 1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필러 관련된 어떤 그런 성장성, 그리고 2018년 하반기부터 생산과 판매가 될 보톡스의 생산성, 이런 것이 이 회사의 강점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현재 보톡스 같은 경우 2상이 완료되고 3상이 내년에 완료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매출, 국내 매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현재 구간대에서 우리가 이제 휴원스는 저점을 서서히 높이고 있는 어떤 아직 심히 분출하지 않은 그런 직전의 어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 자체는 단기 급등한다라기보다는 어떤 바닥권에서 심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가져가느냐, 이런 어떤 판단이 적용되는 시점인데, 아직은 급등하는 시점보다는 단기 오르내리는 구간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DA 테크놀로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자체가 종합은 조정을 받고 있는다 그래도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장비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핫한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제 소외되어 있었느냐라는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자동화 설비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괜찮은 회사입니다. 아주 괜찮다라는 정도가 글로벌에서 경쟁력에서 상위권에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주식이 못 갔고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냐, 이런 양상을 보면은 작년에 M&A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신한그룹 자체로 이제 M&A가 되면서 그동안에 증자도 몇 번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지분 매각을 통한 것이 일정 정도 시장에 출회가 된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은 아니었었는데, 그것이 1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서서히 상승의 흐름에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여러 자금의 유입도 많이 됐었죠. 충분한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해서 이 회사가 기초적인 우리가 자동화 설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2차 전지의 자동화 설비를 기본 베이스를 깔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그런 자금으로서 수백억을 유치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가능이 충분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첫 거래를 통해서 주가가 분출했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는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염두를 해두시면서 저점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관점에 오늘 이 DA 테크놀로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는 종목은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그 회사의 가장 저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목표가가 단기 15,000원, 조정을 받고 나면 17,000원, 그 이상의 또 가격도 3차 상승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손절가는 11,0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텍을 보겠습니다. 바텍 같은 경우는 치과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3D 치과 치료 엑스레이 장비의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시장의 75%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적으로는 78%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10%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 대해서도 매출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 회사의 성장성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의 흐름의 국면에서도 보면은 단기 31,000원대의 고점을 지금 세 번째에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관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약간의 눌림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충분히 돌파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부터 나중에 기간 조정이라든가 조정을 한다 그러면 충분한 매수 가격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코오롱 플라스틱을 보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상승할 때 나름대로 탄력을 가장 잘 갖춘 종목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2차 상승에서 이제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이 코오롱 플라스틱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분의 어떤 성장성, 매년 5% 이상의 성장성 부분하고, 현재 중국의 반덤핑 규제 해소로 인해서 중국에 판매를 하는데 여타 경쟁 회사보다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수출의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걸 관점하고, 그리고 현재 고성능 플라스틱의 성장성이 지속되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정받을 시점에는 역시 저점 매수를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7,800원대 이후로 지금 7,170원인데 기간 조정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마무리하는 시점,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다시 높여가는 시점이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점이 바로 새로 매수 시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 바이오랜드를 보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화장품의 전반적인 주가의 약세로 인해서 화장품 원료의 국내 시장에 거의 50% 정도를 보급한다, 이런 이 SK 바이오랜드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는 상승 반열이기보다는 일단은 반등 국면에 임박해 있다라는 관점에서 화장품에 관련해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된다라는 그런 종목이었을 때는 SK 바이오랜드, 원료의약품에서는 SK 바이오랜드를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왜 그러냐면은 현재 SK 그룹 자체에 우리가 이제 SK 바이오텍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의 진출, 그리고 SK 그룹에서의 어떤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의약품에 관련된 어떤 적극적인 투자, 이런 것에 후광 효과를 분명히 SK 바이오랜드로 입을 것이기 때문에 큰 흐름, 장기적인 흐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 쭉 들어봤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고 지점에서 연락이 왔네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환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J콘텐트리입니다. 네네. 예, 금요일날 안 그래도 이제 호실금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실적도 사실은 좀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 최근에 업종 대장주 이제 CGV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주가도 좀 많이 좀 조정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이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2분기만 잘 나온 게 아니라 이제 3분기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한 20%, 30%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더 추가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박스 오피스는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IP 투자를 한 것이 좀 다 3개 정도 지금 진출했었었는데 다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고, 3분기는 특히나 이제 극장 부분이 좀 안 좋았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상당히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다가 오늘 이제 실적 때문에 좀 오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좀 이제 가려면 좀 멀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렇게 갭이 조금 이제 메꿔지는 대로 어느 정도 좀 저가 메리트 해서 이제 매수를 좀 진행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추천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대 어떻게 저희가 전략 세워볼까요? 지금 오늘 좀 사실은 이제 7% 정도 올랐다가 지금 3%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 선에서 4,000원에서 4,100원 사이에서는 편하신 대로 이제 좀 가격 정도 현재가로 좀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는 한 5,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3,700원인데 조정시 매수 전략 충분히 좀 고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00원 이제 조금 위에서 지금 정도에서도 매수해도 된다라고 체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철환 대리와 함께 했고요. 다음은 오현진 팀장의 5종목도 바로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가볼까요? 네, 넷블 게임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게임즈가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폭이지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스톡옵션 이슈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스톡옵션 이슈는 이제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 지금 기대 요인을 보자면 하반기에 그 신작 일정이 좀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개된 국내 일정 같은 경우 4분기에 그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세븐나이츠, 테라, 기존에 이제 PC 게임으로 인기를 좀 거뒀었던 그런 게임들이 이제 모바일로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는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흘 연속 반등을 좀 소폭이나마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좀 함께 순매수세로 약간 돌아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2평선을 돌려내는 구간이니까 현재 구간의 그 반등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약 15만 5천 원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열어놓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 그리고 넷마블이 이제 상장한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림 PMP 보겠습니다. 무림 PMP 이제 화학 펄프 제조업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가장 큰 모멘텀은 이제 글로벌 화학 펄프 가격이 인상하면서 무림 PMP의 재집 가격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대감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후에 이제 무너지지 않았던 주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양봉 한번 시연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조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반등을 위한 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 폭이 큰 것도 아니고 이제 21이평선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재집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한 90에서 100% 정도 개선되는 큰 폭의 실적 개선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요즘에 그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등 더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레인 콘텐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콘텐츠는 이제 두 가지 모멘텀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회사 GTF에 대한 고성장, 그리고 웹툰 플랫폼 무툰에 대한 흑자 전환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그 자회사인 GTF 같은 경우 텍스 리펀드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높은 성장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1년 말에 그 싱가포르 법인, 그리고 2012년 중순에 일본 법인을 성립한 이후에 싱가포르 법인 같은 경우엔 흑자 전환으로 좀 변환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해서 이제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부분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좀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고점 부근 한 1,200원 부근에서는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 추세된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면 추세 하방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장이기 때문에 일단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도 있으니 현재 시점에서 일단 보유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교체가 되게 될지 그 부분은 향후에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주 중에서 기계 관련 종목이죠. 두산 인프라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건설 수주 확대에 따른 기대감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다만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제 빠른 흐름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는 종목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의 수급은 비교적 견조한 측면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체크해 볼 부분이 중국 내에서의 성과입니다. 6월 그 두산 인프라코어의 중국 내 굴착기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한 220% 정도 늘어난 760대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1대1로 정책이 가시화가 되면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받을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많은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건설기계 장비들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바닥권을 지지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주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조정인데 NC소프트에 특별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게임주가 이제 게임빌의 그 실적 부진 소식에 의해서 컴투스, 게임빌, 대부분의 게임 종목군들 웬만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업종 조정에 따른 하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36만 5천 원인데 이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니지 M 같은 경우 개인 간 거래 추가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반복드렸는데 개인 간 거래가 추가되는 시점이 확정되면 그때 주가가 재반등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그동안 해킹에 좀 노출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본인 휴대폰 기기를 통해서 등록하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 해킹에 대한 우려감을 상당 부분 잠재웠습니다. 리니지 M에 대한 성과, 안정적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급하게 나오는 모습은 아니고 좀 조정세지만 지금 패턴상으로는 6월 중순부터 약간 수렴형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수렴 이후에는 어디로든 발산이 나타나고 그 방향은 상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883번님께서 아미코젠 48,000원에 20% 비중 매도 시기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장기현 부장님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 시기는 가격까지 오려면은 뭐 한참 멀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6개월 이상을 기다릴 그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 팔고 가는 쪽으로 사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아마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떤 매매 스타일이 어떠신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런 그 아미코젠처럼 최근에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죠. 이런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그 뭐 자금이 필요해서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증자를 하고 나면은 그 가격 자체가 회복하고 다시 그 수급이 바뀌고 이러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6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됐으면 증자와 관련된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바이오의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 종목을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씩 그 순환이 확산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세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하반기에 추세의 변화를 이룰 수는 있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 아니면은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는 내년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종목은 좀 당분간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6개월의 어떤 바닥 다지는 기간이 있어야지 추세가 변한다라는 것을 한번 그걸 상기하시면서 적당한 시점에서 비중을 줄이시면서 새로운 종목으로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33번님께서 오늘 이 종목 많이 저희도 언급을 했는데 게임빌 67,800원에 20%라고 하는데 오늘도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게임빌은 오늘 이슈가 있는 하락이죠.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꺾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빌이 이제 주요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 별이 되어라인데 그 별이 되어라의 실적이 최근에 그러니까 매출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게임들이 그 별이 되어라를 확실하게 받쳐주지 못하니까 실적 부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주가는 좀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부진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꺾였다면 실제로 그 부진한 실적이 확인된 이후에는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어닝 쇼크가 나온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수가가 현재가 근처시면 모르겠는데 또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에 매도하는 것도 조금 어려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 앞으로 대작 게임의 출시가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좀 이어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컴투스와의 시너지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각에서 보자면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확실한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약 몇 개월 정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매수가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약 63,000원까지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63,000원, 중기적인 시각에서 그 가격 왔을 때 일단은 물량 정리해 주시는 관점이고요. 현재가에서 손절가를 잡는다면 약간 여유 있는 가격인 한 55,0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남겨주셨고요. 매수포착 타이밍 또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영업부로 갑니다. 이성훈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월요일장에서 저희가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나요? 말씀드릴 종목은 파인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파인텍 같은 경우에 5월 말부터 주가가 조금씩 좀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 전에 파인텍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 이익은 이제 흑자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감이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되면서 5월 말부터 주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좀 거래량이 커지면서 주가가 좀 대상승을 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파인텍 같은 경우에 OLED 쪽에서 본딩 장비를 좀 만드는 업체인데, 지금 현재 2분기 쪽에서의 이 장비 쪽에서는 소폭 흑자가 좀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이 그 3, 4분기 때는 증가하면서 3, 4분기에 대한 실적은 좀 기대감을 더 크게 만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그 파인텍이 그 주요 고객사죠,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이 파인텍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변화 부분을 좀 감지를 좀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시작이 실제로 반영되기 전인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만 보더라도 본딩 장비 매출액가 한 300억 정도 됐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매출액이 하반기 때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68억 정도로 통틀어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파인텍 오늘 거래량과 거래량이 좀 터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매수가는 8,350원, 목표가는 9,200원, 손절가는 7,500원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면 괜찮을 것이다. 파인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었고요. 자, 장규환 부장이 5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5종목 들어볼까요? 네. CI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CIS가 장중에 급등락을 이제 연출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국 관련해서 재료가 나왔었죠. 중국 애플과 관련해서 나왔는데, 일단은 그걸 살펴보기 전에 현재 그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의무 판매, 그러니까 8%의 2018년에는 8%의 의무 판매제를 시행하라,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지금 현재 그 중국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부품 많이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제 CIS가 관심을 받는 것은 중국 그런 관련된 매출이 90% 정도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018년대에 어떤 중국에서 8% 의무 판매와 관련된 그러한 실적이 바로 CIS가 현재 위치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나왔던 그 재료 중에 하나는 현재 중국의 CATL사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애플의 전기차를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다. 근데 거기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 어떤 재료로 인해서 장중에 급등을 연출했던 이런 오늘 주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테슬라 전기 자동차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파나소닉에 이 회사가 장비를 공급했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그러한 글로벌사의 어떤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의 이 회사의 기술력을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지금 현재 그 주가의 흐름에서 그럼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지, 제가 과거에는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데, 그것이 머물러서 다시 상승, 매수로 반전하는 시점이 바로 급등하는 그런 시점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도 그런 스펙하고 관련해서 어떤 상장돼서 남아있던 그 물량이 아직도 지속 출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2차 상승에는 기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까지는 기관 매수를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그리고 이 회사가 2분기 실적이 어떤 좋아질 그런 시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1차 상승 조정받고 2차, 3차까지 상승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큰 흐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시작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했지만, 시작됐다라면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이렇게 주가는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 조정받을 시점에 잘 매수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겠느냐, 여러분들께서 매수 포착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콜마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콜마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화장품주의 가장 대표적이고, 화장품주에서 실적하면 한국콜마를 이제 보는 건데, 지금은 화장품주는 상승하는 장이 아니고 반등하는 장이다라는 것은 이제 전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만약 화장품이 반등을 한다라면은 한국콜마를 단기 매수하시면 괜찮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한국콜마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 대세에서 상승의 흐름이라기보다는 반등의 흐름을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드 리스크뿐만 아니라 2분기에는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좋은 것이 한국콜마가 아니겠느냐. 만약에 화장품 주식을 매수하시려면 한국콜마를 관심을 가져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왜 이렇게 실적이 괜찮냐면 이 회사는 가장 ODM이나 OEM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시설에서 국내에서 1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실적도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그 인바디를 보겠습니다. 인바디 하면은 우리가 의료 장비 중에서 우리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도 이 회사의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 1위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2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성분 분석기에서는 그래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꾸준한 실적이 견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와 실적하고는 분명히 연동되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회사의 현재 가격대를 매수가 28,000원만 장중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는 이제 34,000원, 손절가는 2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하면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임플란트 시장에서의 국내 굴지의 회사, 그리고 점유율이 제일 높은 회사, 그리고 세계 시장에 진출이 유력시되고 현재 잘 진출하고 있는 회사, 뭐 중국 시장에 유일하게 시장 확대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는 회사,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회사의 내재적인 가치를 보시고요. 현재 그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 그리고 의료 보험, 그리고 복지 정책으로서도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럼 구간대를 그럼 어떻게 파악하고 매수 시점을 포착할 것이냐라는 그 파악인데, 저는 그 현재 지금 구간대가 매수 시점은 아니고요. 기간 조정에 돌입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수 시점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1차 상승분에서 가장 그 탄력이 좋았던 이 종목이 분명히 나중에 2차 상승에서의 유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다시 추후 이후에 매수 시점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수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역시 아까 그 CIS처럼 상대적으로 남들 잘 갔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까 CIS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역시 이수페타시스도 역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시세를 이끌고 있는 OLED, 그리고 FPCB, 전기차 관련주, 이렇게 해서 가장 그 핫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이제 부품주죠. 거기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FPC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기술력이 뭐 없는 것은 아니고요. 뭐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주안점이 뭐냐면은 하반기에 나올 애플의 그 애플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에 관련된 접목. 그것이 뭐냐면은 현재 그 PCB의 배터리를 더 늘릴 수 있는 기술을 위해서 집적화된 그 FPCB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이폰 A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LG 화학에서 L자형 배터리를 공급됐듯이 우리가 PCB를 그러니까 집적을 할 그런 경우에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바로 이 회사의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로서는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중 저점에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수페타시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로 오현진 팀장이 5종목 시간 관계상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팀장님?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신규로 편입하는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현대건설기계는 현대로보틱스의 자회사입니다. 굴삭기와 지게차 등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세계 140국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광범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가 좀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건설기계 신흥시장 매출 비중이 40%대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흥시장 인프라 구축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건설 장비 부분의 매출이 약 30% 이상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했다가 밑에서 좀 저가 매수 수요가 들어오면서 밑꼬리를 다는 모습입니다. 웬만하면 하방 경직성을 갖출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 36만 2천원인데 오늘 종가 부근에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0만원, 손절가는 34만 5천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SM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 엔터주 대형주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동안 엔터주가 이제 사드리스크에 의해서 계속해서 밀리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K텔레콤과 제휴에 따른 시너지 좀 기대가 되죠. 앞으로 SM과 SK텔레콤의 협력으로 인해서 사업 간의 공유 인프라 활용을 통한 기존 사업의 경쟁력 확대 그리고 신사업 부분에서의 영향력 증대 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콘서트 부분의 매출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보다는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모멘텀이 조금 더 많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관련 리스크 아직 해소된 거 아닙니다만 중국을 제외한 일본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의 성과는 여전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저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난하게 좀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SDN 보겠습니다. SDN 같은 경우 태양전지 모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이거든요. 관련해서 SDN도 약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DN은 이제 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추적식 수상 태양광 실용화 국책과제 이제 구축에 참여했죠. 또 관련해서 앞으로 태양광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추세도 괜찮습니다. 21평선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해 나가는 구간, 오늘장에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보유 관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상하프론테크 보겠습니다. 신고가 기록 후에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신고가 종목은 일단 매물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해도 다시 한번 올려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하프론테크는 BMW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배터리 폭발 방지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19,450원 재돌파 한 번쯤 다시 노려볼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적으로도 역시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리고 자율주행 보조장치, 블랙박스 등을 생산하는 자율주행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우디나 벤츠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일단 추세 반전을 시도한 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고가 장중에 12%까지 급증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현재까지도 추세는 견조합니다. 오늘 조정이 있었지만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재반등을 역시 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2,000원 정도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현재 시점에서 역시 좀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26분이 지나고 있고요. 오현진 팀장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해봤고요.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하러 떠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 2448.97포인트 마감 예상이 됩니다. 1포인트 정도 정말 소폭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것처럼 그래프는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정으로 확인해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급등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잘 보시면 위아래 진폭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5포인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다. 사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조정이 살짝 나온 월요일 장 그리고 순환매가 조금 나온 장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외국인이 2천억 원을 넘게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도 매수 물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1,435억 원 사는데 이 중에서 금융투자가 1,553억 원 순 매수하고 투신 123억 원 소폭 팝니다. 연기금도 114억 원 팔고 개인은 649억 원 순 매수해주네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떨까요?
삼성전자 하락합니다.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0.5% 정도의 낙폭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가 됩니다. 1,700원 상승한 72,9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14만원대 중반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내내 상승하던 한국전력은 100원 하락하는 약보합권 45,400원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보도록 하죠. 포스코 오늘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2%대 낙폭에서 1%대까지 올라왔고요. 6,000원 정도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도 7,000원 소폭 마감,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삼성물산 보합입니다. 삼성생명 0.78% 하락, KB금융은 0.33%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7.42포인트, 0.8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0.12% 상승이고요. 자, 다음 살펴볼까요? 일중흐름입니다. 일중흐름 보시면 679포인트, 오늘 680포인트 근접하기도 했는데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늘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코스닥 역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죠.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 사는데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2시 이후에 전환을 했고요. 많진 않지만 30억 원 정도 소폭 매수합니다. 개인은 237억 원 사고요. 기관이 211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금융투자 투시는 22억 원, 39억 원 각각 사는데 연기금이 190억 원 순 매도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크진 않지만 300원 정도 상승하고요.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살짝 눌리는 모습입니다. 메디톡스 60만 9천원, 9천원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CJENM 군함도에 대한 기대감, 내일 모레 군함도가 개봉을 합니다. 78,100원대에서 700원 상승하면서 움직이고요. 코미팜 오늘도 상승합니다. 2.3% 상승, 로에는 하락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6위부터 9위인데요. SK머티리얼즈 그동안에 낙폭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다시금 상승하면서 19만원 부근까지 올라갑니다. 보톡스 관련주들 휴젤 같은 경우에도 2%대 오늘 하락이 좀 보이고요. 바이로메드 역시 1,500원 하락합니다. 하지만 나노스, GS홈쇼핑 상승하는데 나노스가 오늘 다시 급등합니다. 그동안에 급등하다가 잠시 쉬어갔는데 오늘 9% 이상의 급등입니다.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정확한 마감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죠. 장기현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월요일장? 네, 오늘째 상승했으면 코스피도 8일째 상승인데 네네.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 7일 상승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그 거래량이 소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동안의 이제 꾸준한 상승이 기간 조정 없이 이제 올라갔는데 일정 정도의 단기 기간 조정을 아마 받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양상이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8일째 오늘 상승이면서 전반적으로는 순환매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상승을 이끌고 있던 주도주의 그런 향배들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간 종목은 역시 또 아직도 상승의 반열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그 양분화된 그런 양상은 지속적으로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실적 시즌에서는 특별히 실적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실적 발표될 때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재료가 노출되었을 때는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는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관점이고, 역시 시장은 시장의 움직임에 맡겨야 되는 그런 양상이 오늘 장에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끝이 없는 이런 상승, 우리가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코스피의 시장 흐름에 우리는 그 편승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역시 낫고요. 새롭게 내가 어떤 것을 분석을 하면서 과거처럼 올라가서 6개월 조정을 받는다든가 3개월 조정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미리 단언해서 매매하기보다는 시장에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종목 중심으로서, 그러니까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도주 종목 중심으로서의 매매가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것이 오늘 시장에 여실히 드러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고요. 코스피 상승 마감했습니다. 결국엔 상승 전환했고요. 2450포인트 탈환하면서 2451.53포인트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강보합권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677.35포인트 역시나 0.75포인트 상승한 소폭 상승한 강보합권 마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4원 50전에 3원 70전 내리면서 오늘도 역시나 원화 강세가 일어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 장 내일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 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주식탐탐 이재무 팀장이 그동안 함께한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동훈하나텍, 인베니아, 로체시스템즈가 올라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4% 수익률입니다. 동훈하나텍도 26.4%, 인베니아는 22.7%, 로체시스템즈는 17.3% 수익률 가져갑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코스모화학과 인베니아 종목인데요. 145.3%입니다. 코스모화학은, 인베니아는 12.9%.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홍 대리는 3위THK 지금 54.2% 수익입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마찬가지로 로체시스템즈 추천해 주셨는데요. 17.1% 한 달 반 만에 지금 이 정도 수익이 나고 있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의 CIS, 한국자산신탁, LG화학 세 종목이고요. CIS는 26.7%, 한국자산신탁은 24.6%, LG화학도 18.1% 수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 윤철환 대리의 한국토지신탁입니다. 11.6%의 수익입니다. 좀 더 자세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 이재모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베니아와 로체시스템즈 두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두 종목은 모두 그 디스플레이 업종과 관련해서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방 업체에 대한 어떤 투자 모멘텀과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 두 가지의 어떤 모멘텀을 일단 동시에 좀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주 수요일 7월 25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LCD냐 이제 OLED냐 이거에 대한 어떤 투자 결정을 좀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어떠한 투자 결정을 하든 간에 캐펙스 투자 집행에 의해 가지고 수혜를 볼 종목이기 때문에 인베니아가 오늘 장중 6%까지 조금 강한 상승을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조금 윗골이 달리면서 주가 장 막판으로 가면서 밀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만약에 그 몸통 기준으로 일봉 차트가 굉장히 좀 고점에서 마감됐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 박스권, 주봉 박스권을 뚫으면서 6,000원대 이상에서 향후 더 실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그 장 막판으로 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조금 밀린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투자된 모멘텀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또 길게는 이번 주까지 실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 했을 때는 실적으로 확실하게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 로체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OLED 쪽 장비에 대한 공부를 하는 업체인데, 고객사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전공정 업체 라인 쪽으로는 투자가 많이 집행이 됐고, 이제 지금 7월 들어서 그 후공정 업체 쪽으로 아무래도 투자 발주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로체시스템즈 어떤 검사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후공정 장비 라인에서 투자에 대한 집행이 예상되고 있고, 로체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1분기까지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조금 이례적으로 반영되면서 매출액은 좋았지만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2분기부터는 확실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잘 나옴으로써 확실하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특히 그리고 LCD에서 OLED 장비로 신규 장비 공급이 되고 매출 반영되는 것이 2분기부터는 확실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향후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 갱신한다. 이런 어떤 뉴스와 이슈가 계속될 종목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베니아와 로체 시스템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기현 부장님, 종목들 지금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CIS, 한국자산식탁, LG화학 세 종목 지금 수익률이 굉장한데요. 이 세 종목 좀 들어볼까요? 네,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CIS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CI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공정 장비 중에서 반도체라기보다는 2차 전지의 장비입니다. 2차 전지의 장비인데, 이 회사가 납품하는 그 회사들이 뭐 파나소닉을 비롯해서 중국의 CATL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유량한 글로벌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스펙하고 합병된 그 물량들이 많이 지속 출하됐는데 지난주부터 새로운 흐름이 이 회사의 주가의 이제 변화에 움직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뭘 뜻하느냐면 새로운 움직임이 되면서 과거의 모든 그 거래량을 다 갈아치우는 이런 양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나타나면은 3개월 이상 6개월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이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매수점이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은 팔고 다시 사더라도 이 종목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신 분들이 다른 거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 시점을 다시 포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새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기간 조정이 있을 때 다시 재차 상승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액면가 100원짜리가 뭐 1,900원이면은 다른 그 종목에 비하면 만원대 가격이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만원대라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직까지도 25%에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하나 더 보면은 그 한국자산식탁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자산식탁 같은 경우는 그 누누이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게 작년부터 주택 관련해서 재건축 시장 이 상당히 바뀌었죠.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하던 그런 방식에서 우리가 시행사 자체가 이제 자산신탁으로 바뀌는 이런 양상을 띠면서 어떤 시간을 단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시행을 하고 있는 한국자산신탁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낸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3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올해는 1,000억 이상대에 되는 순이익을 향유를 하기 때문에 과거 3년 전에 한 200억대에서 지금 1,000억대까지 이렇게 실적이 증가되는 것은 역시 50% 이상씩의 매년 실적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실적이 증가되고 현재 시점에서도 이제 제대로 되는 그런 상승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 상장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기관 매물이라든가 그동안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6월 말부터 새로운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도 역시 앞으로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이 종목 자체는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정 시점에도 아직까지도 더 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급하게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정 시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하나 한 번 더 보시면은 LG화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을 우리가 2차 그러니까 이 LG화학이 전 산업 분야에 대해서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히 이제 여기에서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렇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올해부터는 급격히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뿐만 아니라 과거에 오랫동안 그 조정받았던 그 흐름을 2010년도에 상투를 친 것이 2011년도 4월 달에 이 회사는 58만 9천 원 정도의 상투를 쳤습니다. 그 흐름이 5년, 6년 정도 조정을 받고 새로운 가격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면은 지난 그 2016년 그 6월 달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큰 대세 흐름을 갖고 이 종목도 역시 보시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IS, 한국자산식탁, LG화학까지 세 종목에 대한 리뷰 자세히 들어봤고요. 자, 이번 주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죠.
주요 일정들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내일장 준비해야 될 시간이 왔고요. 내일장에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큰 그림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네, 지금 맨날 그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리가 주도주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 주장이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IT를 중심으로 해서 화학, 그리고 금융, 이 종목이 현재 그 대세를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관련주, FPCB 관련주, 그 전기 자동차 관련주,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이 확산되는 양상인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는 종목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2년, 3년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주도주의 적극적인 조정을 받으면은 그 종목 위주로 다시 한번 휘날레 칠 때까지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상투가 나오면은 그 종목은 더 간다 그래도 일단은 안 사는 게 맞는 그 정답이고요. 우리가 거래량 상투까지는 간다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휘날레를 가던 거는 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주도주를 그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 그러면은 조정을 받을 때, 기간 조정이나 이렇게 받을 때 상대적으로 안 간 종목이 발굴돼지면서 그 종목들이 또 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두 가지 전기차 관련해서는 CIS하고 DA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렸는데, DA 테크놀로지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서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DA 테크놀로지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M&A 관련해서 못 갔죠. 우리가 8,000원대에서 M&A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17,500원까지 간 이후에 우리가 1월부터 한 6개월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이 과거 같아서 지금 현재의 M&A가 됐었으면 한 2, 3만 원 정도까지 틀 수 있었던 이런 종목이었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과거에 물량이 소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우리가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이제 새로 발견되는 것 또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가기 시작하는 거는 1차 상승 조정받고 2차, 3차까지 꾸준하게 3개월 정도의 매매의 흐름을 갖고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장중에 고점 급등할 때 쫓아잡으면은 이 종목이 나중에 가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가는 종목은 아침 시가 내지는 아니면은 종가 무렵에 매매를 포착하는 이런 시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종목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DA 테크놀로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주도주 종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종목을 매수하시는 전략도 괜찮은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볼만한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메리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